잠시 후 여러분은 어떻게 냉전이 완화되고 소련이 해체되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 진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6.25 전쟁이 휴전되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58년 소련 수상에 취임한 흐루쇼프는 서독과 국교를 회복하고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모스크바와 워싱턴 사이 한 라인을 설치하는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탕트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하고 쿠바 미사일 위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은 1969년 되도록 군사 개입을 지양하고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 국가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여 냉전의 분위기를 완화시켰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인 경우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원조는 경제 위주로 바꾸며 다수국의 협력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이와 같이 닉슨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 후 베트남에서 철수하였고 중국과 소련을 차례로 방문하여 소통하기 시작하였으며 소련과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긴장 완화의 움직임은 유럽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을 통해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며 동독과 교류하였고 이와 같이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냉전 체제는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국민들은 소련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고 이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소련은 후르쇼프 이후 시작된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독재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과도한 군비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등 길고 긴 경제 침체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1985년 정치 및 행정 체제를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이념 등 모든 부분에서의 개혁을 의미하는 페르스트로이카와 개방, 정보 공개 등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트를 내세우며 정치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냉전 종식과 세계 평화 정착의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소련 체제는 고르바초프로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소련 내 여러 공화국들은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고르바초프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옐친은 독립국가연합을 출범시키며 소련을 공식 해체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독일의 통일과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